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레키로나주의 유럽 조건부 승인 이후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주가가 상승 출발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시장 흐름도 좋지 않았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도 단기적으로 좀 고점 부근에 형성돼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좋게 장중에도 계속 좋다가 마지막에 조금 흘러내리면서 여러분들 아마 기대했던 것에 한참 못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랐다고 하면 그 재료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이런 말 자체에 이제 무슨 옳은 게 뭐가 있으며 또 계약이 남아 있는데 무슨 재료 소멸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그룹주 그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이제 주식의 그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면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일어나기 전 좀 계약까지 가까워지는 타이밍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 그 레키로나주의 유럽 승인도 아주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렇다고 떨어진 건 아니고 올라갔는데 한 뭐 며칠 한 2주 가까이를 조금씩 계속 올라갔는데 한 7, 8일 정도 올라갔나요? 그 올라간 것을 오늘 이제 갭 상승 출발하면서 거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에 유럽 승인도 결국은 실제 계약이 이뤄져야만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실적이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질 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레키로나주가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가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승인을 받았으니까,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한 고비를 넘었죠. 그래서 지난번 뭐 저점 부근에서 그 형성됐던 가격하고 비교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 승인을 넘어섰는데 이게 약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또는 기대보다 월등하게 팔릴지, 또는 좀 다시 또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늘 갭상승 출발하는 정도에서 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난 거 아닌가 싶고요. 지난주까지 방송에서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지금 보조지표들이 계속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그 분석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저는 그 지금 시점에서 또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냥 차라리 관망하자, 홀딩하자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약간 매도를 할 거면 한 뭐 10% 정도? 그냥 아주 약간 그 정도만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뭐 3분의 1이나 절반 툭 덜어내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이 레키로나주의 유럽 승인 소식이 이제 그 나오기 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환자가 유럽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이 필요한 국가들은 먼저 접촉을 했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율을 거치고 나면 조만간에 바로 아마 이게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계약이 물꼬를 어디서든지 한 군데가 나오면 이제 어,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들의 그 과제가 되는 거죠. 싸잖아요. 싸고 그 효능도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레키로나주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경쟁은 약이 필요한 국가들이 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이 협상이 진행되면 이번 주 후반부쯤에서는 어, 1차 이제 계약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늦어져도 다음 주 그러면은 결국 이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재료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또 단기 자금을 쓰는 그런 세력들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이 재료를 소멸시키고 해소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보면 아마 이번 주 초에는 오늘 같은 정도의 어, 뭐 이걸 눌렸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주 약간 이건 조정인 듯 조정이 아닌 듯 하면서 애매하게 좀 많이 올리지는 않는 정도로 가다가 주 후반부쯤이나 어, 조금 그 시장의 기대치가 다시 주가에 녹아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아마 그 주 후반부쯤에 뭐 보조지표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좀 감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많이 못 갔지만 그렇게 실망할 그런 구간은 아니고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잘 가거나 계속해서 못 가는 그런 주가는 없어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도 결국은 어, 단기간에 조금씩 올라왔던 것에 대한 피로감을 이런 식으로 해소하고 내일까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부터는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칫 그 과하게 매도를 했을 때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흐름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어도 많이 덜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뭐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주가가 또 괜히 과하게 올랐을 때 재매수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446종목이 오르고 414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16% 내렸고요. 코스닥은 548종목이 오르고 781종목이 빠져서 0.27% 하락했습니다. 둘 다 뭐 약보합 정도 그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약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하락한 이후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 지수 선물 하락과 원화 약세 등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 달렸고 코스닥은 장중에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면요. 오늘 셀트리온이 시총 상위주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5.25% 올랐고 장중에 계속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넘게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LG전자 이렇게 5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5% 많이 좀 줄었죠. 14만 원이 깨지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제약도 1.58%. 오늘 SK 머티리얼즈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5%대와 6%대 올랐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오리엔트 바이오가 많이 빠지더니 오늘 7%대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그 다음 5%대 올랐고 3일제약, 삼바, 대웅제약이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JW 생명과학이 7%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6%대 오늘 7일인가요? 계속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뭐 그 IPO 해서 지금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개인들은 계속 당하고 있죠.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또 코스닥 제약 종목 상승 종목 보면은 이수앱 지수가 오늘 상한가 같고 바이넥스가 14%대, 펜젠과 휴마시스가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셀루메드가 11%대, 인트론바이오가 7%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제노포커스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레키로나의 글로벌 공급을 위해서 유럽 개별 국가들과 사전 협의 진행 단계에 있으며 미국 FDA와 OECD 주요 규제기관과도 레키로나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즉각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놨죠. 이미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자, 이런 기사 나오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2조 플러스 알파 현실화 되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3사가 영업이익 2조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지금 뭐 1조 원 클럽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그것들이 기사거리가 됐었는데 어느새 올해 2조 원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참 대단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일라이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한 병당 1250달러인 점을 고려해 레키로나의 공급 가격을 1000달러로 가정하면 매출은 최소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50% 안팎을 예상한다면서 레키로나의 유럽 사용 승인 권고 그리고 추가적인 미국 사용 승인 기대감까지 다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하나금투에서는 셀트리온의 올해 레큐로나 생산량을 200만 도즈, 그러니까 200만 회로 가정하고 유럽 의약품 가격이 미국의 7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레큐로나의 수출 가격이 도즈당 875달러 정도로 산정을 했을 때 1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된다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대체로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 정도의 추가 매출과 50% 정도의 이익률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지금 기존에 레키로나가 없어도 지금 1조 원대 중반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그런 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레키로나주 하나만 가지고 1조 원에서 2조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휴미라의 그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죠. 그리고 램시마 SC의 유럽 시장 공략도 기대 요인이라는 것. 그다음에 스텔라라, 그다음에 에일리아, 아바스틴, 또 프롤리아, 졸레어 이렇게 5개의 파이프라인을 새로 또 구축하고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자리를 잡으면요. 올해 2조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백신도 조금 뭐 기대를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올해와 또 내년과 갈수록 지금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이 신제품들이 하나같이 다 슈퍼스타들만 등장을 하게 된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장 마감하고 셀트리온 0.61% 2,000원이 빠진 32만 8,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5% 700원이 빠진 13만 8,9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52% 800원이 빠진 15만 3,1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잖아요. 셀트리온 37만 6천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매수를 보여줬고 거래량이 178만 주까지 그 지난 금요일에 2배 넘게 팍 튀어 올랐습니다. 5.25% 오르면서 좀 6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는데 지금 거의 한 15% 넘죠. 1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오늘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 매도를 했는데 특히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3월 중순 이후에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보험 빼고는 금투가 6만 3천 주, 연기금도 9천 주나 매도를 했고 거래량이 166만 주가 나왔지만 주가의 흐름은 장 초반에 갭상승을 한 이후 음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순이었고요. 똑같이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승 폭은 한 10%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45만 주까지 올랐지만 외국인의 매도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6거래일 연속 오르지도 못했고 오른 폭도 한 3%대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 4%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수준이고 이게 그 뭐 예상 가능했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보다는 좀 못 미칠 거라는 걸 예상 가능했는데 앞으로가 좀 더 문제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계속 꼬여가 가지고는 오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 셀트리온은 어, 밑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냐? 매물대이기도 하지만 60일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0일선과 매물대에서 굳건하게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또 더 이상 못했던 이유는 위쪽 매물대 상단에 저항을 받고 살짝 꺾였다. 그래서 33만 2천 원쯤 되는 매물대 상단에서 꺾여서 지금 33만 5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내일 오늘 시간에도 좀 빠지고 수급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시간에가 좀 빠져서 하락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을 해보면 어쨌든 하락을 해도 하단에 32만 2천 원 정도 자리에서는 뭐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에서는 하단에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위쪽의 매물대 상단 34만 2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어느새 5일선, 11일선, 20일선까지는 정배열로 만들어 놨고요. 이 모든 이제 5일선부터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수출 계약 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싸워야 할 매물대 자리는 이 위쪽에 있는 긴 매물대 35만 한 5천 원쯤 되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는 어쨌든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짜로 매도를 해야 하는 시점은 35만 원이 넘는 지점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의 오늘의 이런 눌림 그리고 내일의 혹시 눌림 이런 것들은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고요. 약간 최근에 계속 급등했던 것들을 그좀 호흡을 조정한다 그럴까요? 호흡 조절을 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격도가 어차피 지금 급등을 하면서 21선과의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그러나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한 모양이지만 흐름은 좀 약하죠. 왜? 61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선이 깨졌고 그리고 아래쪽에 매물대 지금 셀트리온과 매물대상의 그 하방은 거의 똑같죠 모양이.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 종가 13만 9,600원짜리가요. 매물대 하단이 13만 9,800원이니까 이 매물대 하단 부근에 뭐 거의 앉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빠지게 되면 이제 5일선 지금 이 매물대 하단이 13만 4,700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13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 이 5일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매물대 상단 14만 5,6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게 될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짜로 싸워야 할 구간은 15만 1,000원쯤 되는 이 위쪽 긴 매물대 정도 되는 자리. 그래서 15만 원 위쪽에서 약간의 그 비중 조절을 고려해야지 지금은 아직 비중 조절을 고려할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봐도 딱 봐도 벌써 약하죠 흐름이. 저 위에 60일선까지 가지도 못했고 121선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초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그 큰 음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그런 흐름이었다. 근데 이 매물대 하단에 지지가 나온 겁니다. 15만
3,6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종가가 15만 3,900원이니까요. 아래쪽 매물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내일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매물대 하단은 14만 3,800원쯤 되는 자리지만 이 밑에 5일선, 11선, 21선이 이평선 3개가 모여있는 자리가 거기가 이제 후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요. 14만원대 후반이나 15만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올라가게 되더라도 매물대 상단과 121선이 만나는 16만 5천원을 뚫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흐름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갖고 있는 모멘텀, 이제 승인까지 왔고, 승인이 끝이 아니잖아요. 계약인데, 계약이 한 건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한 번 반응했다가 또 싹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키로나의 어떤 인기, 뭐 서로 계약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경쟁,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오고, 뭐 효능이 입증되고, 더 추가 생산을 뭐 계획하고 등등, 막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이러면 이제 좀 주가가 잘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7분 응선 그 정도쯤 넘었다고 봐야 될까요? 유럽 승인, 미국 승인도 남았죠. 그다음에 계약도 남아 있죠. 그다음에 계약을 확인해야 되고, 또 효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주가가 아주 쭉쭉 올라갈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가 눌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만, 하지만 그 수출 계약이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실적에 물꼬를 트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진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수출 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인 지금 이 물량을 줄이는 것은 조금 자제하거나, 혹은 그 자금을 좀 융통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매도량을 좀 줄여라. 한 5%나 한 10% 안쪽으로 줄이셔야만 나중에 좀 다시 재매수할 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 아쉽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뭐 실망해서 매물을 내놓거나 그런 타이밍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뭐 셀트리온을 무조건 뭐 칭송하거나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그냥 제가 볼 때 남아있는 매출과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진짜 중요하지, 이 승인이 그렇게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좀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